반갑습니다. 신이준 강사입니다. 오늘도요, 각설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A번, B번, C번, D번이요. 지금 A번을 제외한 나머지 보기들이 전부 다 접속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이 지금 접속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전체 문장의 동사의 개수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접속사가 등장을 했다. 우린 그러면 전체 문장의 동사의 개수를 지금 확인을 해주자. 그러면 빨리 동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두 번째 줄에 동사가 두 개가 보이실 건데 하나는 can이 보이실 거고요. 다른 하나는 또 can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적어도요. 이 빈칸 자리는요. 동사와 동사를 연결할 자리이기 때문에 접속사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A번, B번, C번, D번 중에서 접속사의 기능이 없는 A번은 자동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앞쪽에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는 지금 명사가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얘를 지금 보시고 몇 번은 자동 탈락이냐면 D번은 자동 탈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리해 놓도록 하실게요. 접속사들 중에서 딱 두 개입니다. 누구냐면 what이라고 하는 애랑요. 그 다음에 how라고 하는 애가 등장을 하는데요. 얘네들은요.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100% 명사절 접속사라만 사용이 됩니다. 다시요. what과 지금 how라고 하는 애는 100% 명사절 접속사라만 사용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영어에서요. 명사 다음에 명사로 또 쓰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극히 드물거든요. 얘가 지금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라든지 아니면 삼형식이나 사형식이나 오형식 문장을 제외하면 명사나 명사를 두 번 겹쳐 쓰는 게 굉장히 드문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앞쪽에 지금 이렇게 명사가 보인다고 한다고 하면 그 다음 자리는 우리가 what이라든지 how라든지 얘네들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요. 지금 앞에 보시니까 warning이라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자리에 이 자리에 what이라든지 how라고 하는 건 절대로 쓸 수 없다. 따라서 몇 번은 탈락이 되면 D번은 자동 탈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구조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는 우리가 이제 중복 정답이 될 건데요. 우리가 that도 가능하고 which도 가능하죠. Can further result in melting of polar ice caps 하고 polar ice caps까지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앞부분도 살짝 복잡하니까요. 우리 가로 쳐놓고 우리 해석할까요? of가 전치사니까 당연히 우리는 pures까지 가로 쳐야 되고요. as이 전치사니까 다시 rate까지 가로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놀라운 속도로요. 그렇죠? 놀라운 속도로 화석연료의 소비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속도로 발생하고 있는 화석연료의 소비라고 하는 것이 can lead to global warming. 얘가 지구온난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것은요. can further result in 더 나아가서 초래할 수 있어요. melting이라고 하는 것은 용해라고 하는 거죠. 용해. 뭔가 지금 녹아 없어지는 것을 저희가 용해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polar ice caps라고 했으니까 극지방에 있는 만년설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극지방에 있는 만년설들의 지금 용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B번과 C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그래요. 여기까지 합시다. 뭐냐면 우리 접속사의 종류라고 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로 쪼개지잖아요. 그렇죠? 얘가 지금 명사절 접속사와 형용사절 접속사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가 있는데 얘처럼요. 이렇게 앞에 명사가 있을 때 앞에가 명사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쓰는 요 빈칸 자리의 접속사를 저희가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합니다. 형용사절 접속사. 그래서 이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하는 애들은 여기부터 대괄호를 쳐가지고 동사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부분에 대괄호 닫은 다음에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도록 우리가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들을 대개는 이제 학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면 관계대명사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쌤은 개인적으로 관계대명사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관계대명사는 말이 명사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얘가 그래서 마치 학생들이 명사절인 줄 압니다. 그런데 관계대명사는 애초에 말이 명사로 끝났지만 명사절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무슨 절이다? 형용사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형용사들이 나오게 돼. 네,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명사가 우리가 사물일 경우에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지금 형용사절 접속사가 바로 that이라고 하는 애랑 그 다음에 which라고 하는 애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가 다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네,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7번은요. 일단은 요 to라고 하는 애가 일단은 정리가 좀 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앞에 devote를 지금 보시고 우리가 떠오르는 지금
표현들이 좀 등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디보트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디보트의 같은 단어 우리가 데디케이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커밋이란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커밋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인데 얘네들은 뒤쪽에 우리가 목적어들이 아무거나 쓸 수가 없죠. 우리가 시간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노력만 쓰는 거고요. 그 뒤쪽에 우리가 to를 씁니다. 그런데 이 to라고 하는 것이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이 to라는 것이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그 뒤쪽에는 우리가 명사를 쓰거나 동명사 ing를 쓰는 거죠. 그렇죠?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해석은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 따위를 뭐뭐뭐뭐 하는데 사용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해석 자체가 지금 헌신하다 갖다 바치다라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얘를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려면요, 사용하다 요 정도로 지금 우리가 의역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렇죠? 요렇게요. 그 다음에 문장 구조도 지금 좀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wha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얘에 걸리는 동사 it가 지금 여기 있는 상황이고요. 뒤쪽에 will이라고 하는 지금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앞에서 대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부분의 해석이 어떻게 될 거냐?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 to라고 하는 애는 지금 뭐니까요? 전치사라고 지금 밝혀졌으니까요. 이 자리는 명사 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BC 보기 중에서 명사가 가능한 건 몇 번밖에 없기 때문에 D번밖에 없기 때문에 D번이 정답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해석이 살짝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bring about이라고 하는 애 뭐뭐를 초래하다는 표현이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준 자료를 지금 보시면 초래하다는 표현을 한 번에 싹 다 정리해놨습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저희가 암기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뒤쪽에도 지금 살짝 복잡하니까 우리가 가로를 쳐놓고 시작을 할까요? 어부가 전사이기 때문에 얘에 걸리는 명사 resource까지 우리가 가로를 쳐놓도록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쓰는 것입니다. 뭐를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렇죠? 뭐 하는데? 찾는데요. 그렇죠? 그럼 뭘 찾을 거냐?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찾는데 에너지와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will bring about, 결국 초래할 것입니다. 훨씬 더 효과적인 할당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죠? 뭐의 할당이 될 거냐면 우리의 지금 정신 에너지의 할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말을 이쁘게 다 붙여보도록 할게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찾는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은 우리의 정신 에너지에 훨씬 더 효과적인 할당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자, 8번은요 간단합니다. 자, 빈칸 앞쪽에 우리 without이라는 애들 저희가 밑줄을 빵 쳐놓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 대답해 주세요. 자, without 몰라도 이 단어의 품사는 아셔야죠. 그쵸? 품사 뭡니까? 당연히 그렇죠. 전치사입니다. 전사가 등장하면 뒤에 항상 뭐가 등장한다고요? 명사가 등장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지금 명사고요. 이 빈칸 자리는요 명사로 꾸미는 형용사 자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정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C번밖에 안 된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도 역시 해석을 좀 해볼 건데요. 일단은 전체 문장의 동사를 잡아주세요. 동사 어디 보이시나요? 되게 간단한 동사인데, 그쵸? 동사는 is입니다. 그쵸? 그러면 일단은 전체 문장의 주어는 unimportant way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쵸? 그럼 어떤 중요한 방법이냐? 자, 뒤쪽에 지금 보시니까 relationship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관계를 관리하고 너의 행복을 증가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요, is learning, 배우는 것입니다. 뭘 배우는 거냐면 deal with, 다루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렇죠? 대처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conflict, 갈등을 대처하게 될 건데 in이 지금 전사니까 우리 가로를 치도록 하죠. in부터 어디까지 가로 치셔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way까지 가로 쳐주셔야 되고 without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stress까지 가로 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뒤에부터 천천히 받아보면요, 과도한 스트레스 없이요. 그렇죠? 그리고 긍정적인 방법, 그리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갈등들을 지금 처리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이것도 한 가지 좀 내용 정리를 할게요.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동사를 찾았는데 동사가 앞부분에 주어가 너무너무 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얘가 한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길 때가 있다. 이럴 때는요, 해석을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일반적으로는 뒤에서 앞으로 받아오도록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 깔끔합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실전 문제를 풀 때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말을 받아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문장을 완벽하게 하나의 문장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평소에 공부를 하실 때는 반드시 완벽한 문장으로 지금 만드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이렇게 사담을 나눌 기회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제가 왜 평소에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완전한 문장으로 한글 해석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지 그 얘기를 제가 한 번은 드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요거를 설명하기 전까지요. 일단 여러분들 저를 믿어주신다고 한다고 하면 평소에 공부를 하실 땐 반드시 어떻게 하시는 거다? 영어를 완벽한 하나의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연습을 해주시는 거다. 그리고 그 작업을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언젠가 지금 이제 영어 실력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독해력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살짝 말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일단은 주어랑 지금 동사의 길이가 너무 지금 벌어져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뒤에서 왼쪽으로, 그렇죠? 얘가 지금 뒤에서 왼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받아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얘가 이주고 얘가 지금 주어니까요. 요렇게 받아가시는 거예요. 요렇게요. 그렇죠? 그럼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지금 쭉쭉쭉 받아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해보도록 할게요. 관계를 관리하고 너의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뒤로 갑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없이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처리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깔끔하죠? 넘어갑니다. 자, 복습입니다. A번, B번, C번, D번을 지금 보시니까요. 이렇게 C번과 D번이 보이세요. 그렇죠? 얘네들의 품사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접속사라고 했죠. 그렇죠? 접속사.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접속사니까 우리 전체 문장에 뭐를 지금 빨리 확인해 주신다고요? 당연히 동사의 개수를 빨리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빈칸 옆에 지금 보시니까 may라고 하는 동사가 보이실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곳에 지금 혹시 동사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면 안 되는데. 그쵸? 동사는 function이 지금 동사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접속사 자리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접속사의 기능이 없는 몇 번은 탈락일 거냐면 A번, B번은 자동 탈락이죠. 맞나요? 아닙니다. 그쵸? 왜요? B번에 that은 접속사가 가능하니까 우리는 A번만 탈락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that은 접속사가 가능하다. 자, 그런데 일단은 자, 요렇게 지금 보실게요. 정렬력이 좀 많은데요. 살짝 복잡합니다. 근데 9번이 이번 회차에 저희가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다 할지라도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실게요. 뭐냐면 우리는 일단은 접속사니까 여기서 대괄호를 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동사가 보이는 상황이고 펑션이 지금 동사이기 때문에 그 앞인 여기까지 우리가 대괄호를 묶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대괄호는요. 펑션의 주어 역할이기 때문에 이 빈칸은 명사절 접속사 자리입니다. 명사절 접속사 자리다. 자, 그럼 이제 들어갑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일단 첫 번째, that이라고 하는 애는요, 명사절과 형용사절과 부사절이 다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지금 명사절일 때는요, 뒤쪽에 반드시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얘는 뒤에 반드시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may 앞에 지금 뭐가 없냐면 주어가 따로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완전한 문장이 안 왔기 때문에 여기서 B번은 자동 탈락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런 분들이 계세요. 쌤, 저는요 that이라고 하는 애가 관계대명사로 사용된다는 걸 얘기를 들어봤고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취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that이라고 하는 애가 관계대명사라고 한다고 하면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을 지금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관계대명사는요 명사절이 아니에요. 관계대명사는 무슨 절이라고요?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이죠. 그러면 형용사절이려면요 뒤에 앞에 반드시 뭐가 하나 필요하다? 명사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얘를 꾸미든지 말든지 할 거니까. 그치? 그런데 우리는 빈칸 앞에 지금 보시니까 명사가 보이셔 안 보이셔? 명사가 안 보이시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형용사절로 보시면 돼? 안 돼? 안 돼. 얘는 관계대명사로 보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불완전을 지금 따질 그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that은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 내용 정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which라고 하는 얘입니다. which는 살짝 어려워요. 자, which라고 하는 애는요. 일단은 관계대명사라는 품사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얘는 의문형용사라는 지금 품사가 있어요. 근데 되게 짜증나는 건 뭐냐면요. 관계대명사는요. 형용사절에 들어갑니다. 이 얘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여기서 위치는 뭐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얘는 지금 관계대명사를 애초에 여기서 위치는 형용사절인 관계대명사로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의문형용사는 어떻게 되냐? 얘는 의문형용사는요, 일단은 명사절은 가능해요. 얘는 명사절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얘는 이럴 때 형용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명사가 다시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I wonder, 나는요 궁금합니다. Which color you like? 네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which 다음에 지금 어떻게 color라고 하는 지금 명사가 있어서 어떤 색깔을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 위치라고 하는 애가 관계대명사가 됐든 위치라고 하는 애가 의문형용사가 됐든 간에 일단은 왼쪽이나 오른쪽에 명사가 있어야지 얘를 쓰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대명사 할 때는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왼쪽에 명사가 있어야 되고요. 의문형용사 할 때는요, 얘가 명사절이긴 하긴 하지만 뒤에 반드시 명사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위치라고 하는 애가 작동을 하려면 일단 왼쪽에 명사가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 명사, 둘 중에 한 곳에 명사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빈칸 자리는요, 왼쪽에도 명사가 없고 오른쪽에도 명사가 없기 때문에 몇 번은 자동 탈락이냐면 C번도 자동 탈락입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밖에 안 되겠다? D번밖에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명사들 접속사 할 때 what이라고 하는 건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쌤이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죠. what이랑 how는 무조건 뭐로만 보는 거다? 명사절 접속사로만 보는 거다. 이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9번은 지금 정답이 몇 번이다? D번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도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그러면 한 문화에서 일반적인 행위일지도 모르는 것이 작동합니다. 그렇죠? 뭐로써요? 부적절하거나 심지어는 무례한 행동으로서 작동합니다. 어디에서는요? 또 다른 지금 곳에서는요. 그러면 another 다음에 얘는요, culture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 문화에서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한 문화에서 일반적인 행동일지도 모르는 것이 또 다른 문화에서는요, 얘가 부적절하거나 심지어는 무례한 행동으로서 작동할지도 모른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10번이네요. 자, 10번을 지금 보시면 일단은 이 다음에 내가 뭐를 쓸 거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쌤이 얘기해준 요기를 좀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바로 뭐냐면 바로 부사라고 하는 의미다. 부사라고 하는 애.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 29번에서 밑줄 쳐져 있는 곳이 형용사이거나 아니면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부사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그냥 공식이에요. 바로 뭐냐면 이 문장이 몇 형식인지 파악을 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요, 빨리 전체 문장의 동사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장 구조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문장 구조부터 먼저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할게요. whoever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대괄호 치시고요. 얘에 걸리는 동사는 has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뒤쪽에 보니까 지금 that이라는 접속어가 또 있으니까 대괄호를 또 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에 걸리는 동사는 is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뒤쪽에 must라고 하는 애가 있으니까요. 클래스 앞에서 얘를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문장의 지금 주어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Whoever has the device. 그렇죠? 얘가 지금 주어고 전체 문장의 동사는 must silence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렇죠? 그러면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자, 장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됐든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must silence it, 그것을 조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 문장은요, 얘가 지금 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it을 받죠. 그러면 이 빈칸 자리는 형식에 들어가면 안 돼요. 쌤이 말하는 형식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는 이 자리는 주어 자리도 아니고요, 이 자리는 동사 자리도 아니고요, 이 자리는 목적어 보호 자리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면 silence가 삼형식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삼형식은요, 뭐냐, 주어 다음에 삼형식 동사 쓰고 뒤에 목적어만 쓰는 게 우리가 삼형식 문장이라고 하는 거죠. 쌤, 그러면 삼형식 동사에는 뭐가 있나요? 제가 따로 외우라고 하지 않으면 다 삼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1형식이 됐든 2형식이 됐든 4형식이 됐든 5형식이 됐든 간에 제가 외우라고 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삼형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개의 동사를 만난다고 한다고 하면 그 중에 80개 이상은 전부 다 삼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의 지금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2등급을 넘지 못했다고 한다고 하면 일단 무조건 내가 마주치는 동사는 다 삼형식 타동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지금 애초에 부사 자리이기 때문에
부사 자리이기 때문에 정답은 B번에 immediately 가시면 되겠습니다. 쌤 C번에 most immediately는 안 되나요? 네, 얘는 지금 최상급이죠, 그렇죠?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되겠다? 일반적으로 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요, 비교 대상이 있을 때만 최상급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C번은 탈락이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해석을 하죠.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것을 초래하고 있는 그러한 장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됐든 간에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은 그것을 즉시 조용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B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